복사발 에피타이저. 자, 집합 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예, 집합의 기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볼 건데요. 자, 일단 집합이란 무엇이냐. 일단은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엇이냐. 모임은 모임인데요.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야지 대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까? 뭐 모임을 이렇게 정해볼까? 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야. 분명하지가 않죠. 뭐 어떤 사람이 보냐에 따라서 누군 잘생기고 누구는 뭐 잘생기지 않고 이렇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주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야 되고요.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를 하려면 누가 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명확한 기준. 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명확한 기준을 뭐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쁜 꽃들의 모임? 이러면 이거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지. 근데 어떤 수학 시험을 쳤는데 수학 점수가 뭐 70점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누가 선별을 하더라도 70점 이상인 애들을 모아놓으면 이거 똑같다는 얘기지.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를 지금 근거로 내밀면 이거는 누가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모임을 만들어 놨으면 이 모임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한 명 하나,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사람이면 한 명 한 명, 좀 대상이면은 한 개 각각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그 구성 요소를요 원소라 불러요. 자, 집합의 구성 요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이 원소는 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었을 때 집합을 내가 A라고 하고요. 집합 A는 뭐 4의 약수들의 모임이다. 4의 약수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보면요. 4의 약수의 모임이라 그러면 명확하죠? 누가 봐도 1, 2, 4. 그리고 약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음수도 원래는 포함하는 게 맞아요. 자, 음수도 포함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A는 이런 게 있을 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 1, 2, 4 이렇게 되겠지. 즉 명확한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 모아놨죠. 얘네들이 바로 이제 집합의 구성 요소가 되는데, 이 구성 요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자, 원소라 불러요. 원소. 자, 원소.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고, 다 하나하나가 원소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원소들이 이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 기호를 배워야 되는데요. 여기서 삼지창을 쓰는데 이렇게 이런 식의 기호를 쓰고요. 집합을 오른쪽에 써요. 집합을.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4는 지금 집합 A에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4가 집합 A의 구성 요소다.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뜻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집합 A의 구성 요소가 아니죠. 그 얘기는 명확한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4의 약수가 아니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A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씁니다. 자, 괜찮죠?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원소의 개수가 6개가 나오는데요. 원소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지금 뭐 4의 약수라고 했는데, 또 집합 B를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객관적인 기준을 내세워 볼게요. 1 미만의 자연수.
모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집합 B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없죠. 이 모임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B는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공집합. 원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원소가 없다. 자, 공집합. 이렇게 부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원소들을 뭐 하나하나씩 써놨는데 좀 표현 방법이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건가? 자, 해서요. 우리 집합의 표현 방법을 배웁니다. 자,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 표현 방법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자, 일단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지금 집합 A를 대상으로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원소 나열법은 쓸 때 일단 이런 중괄호를 갖다 써요. 선생님이 이거 괄호 표시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멋있게 잘 못 써 내가. 자, 그냥 알아보세요 그냥. 자, 그래갖고 에이 좀 성의가 없네. 자,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써요. 네. 그래갖고 이런 중괄호 표시에다가 이 원소들을 쉼표를 써서 하나하나씩 써 놓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을 때 원소들을 쭉 써 놓는 거지. 이걸 원소 나열법이라 부릅니다. 원소 나열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조건 제시법은요. 일단 바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거 바야 바. 바. 이거 진짜 짝대기 말하는 거야. 바. 자, 했을 때, 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뭐를 쓰냐면, 바의 왼쪽에는 원소를 써요. 원소. 원소가 될 것들을 여기다가 하나만 써주고요. 이 뒤가 바로 뭐가 되냐면, 원소에 대한 설명이야. 어떤 원소가 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써줘요. 이렇게. 자, 뭐 예를 들면요. 지금 4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예시 좀 바꿀게요. 얘를 이렇게 보자. 4의 배수의 모임이라고 해볼게요. 4의 배수의 모임. 자, 그 모임이면 모임인데, 이게 객관적인, 자, 기준이 제시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건 집합이라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써보면, x 바 x는 4의 배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 제시법은 이제 표현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EX라 쓰고, EX는 x는 짝수이다. 라고 써도 EX를 원소로 쓰겠다는 건데, X가 짝수면은 여기다가 2 넣고 4 넣고 6 넣고 8 넣고 하겠다는 얘기거든. 즉 그게 곧 4의 배수를 의미하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 제시법은 표현 방법이 좀 다양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인데요. 벤 다이어그램은 뭐 이런 거야. 얘를 뭐 C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C 집합. 그러면 얘를 내가 A랑 어차피 B는 지금 원소가 없으니까 BA랑 이 A죠 이게. A랑 C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좀 해 볼 건데, 조건 제시법으로 썼던 애를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는 4, 그 다음에 8, 1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디 보자. A 먼저 써보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보통 쉼표는 안 써요. 자, 1, 2, 4 이렇게
쓰고 이제 집합 C를 쓸 건데 집합 C는 4의 배수로 다 쓰면 되거든. 근데 자 4는 어차피 C가 가지고 있으니까 8, 12, 16 해갖고 점점점점점점 무한히 많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도형으로 표시한 거야 집합을.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A랑 C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요 4 같은 경우에는 A에도 들어가 있고 C에도 들어가 있다는 걸 표현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얘네들은 A에만 있죠. 나머지 이 4의 배수들은 C에만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칠판 지우고 계속 이어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원소의 개수로 이제 집합을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집합의 분류. 자, 일단은 셀 수 있는 원소를 셀 수 있는 집합이 있고요. 자, 셀 수 없는 집합이 있어. 근데 이게 셀 수 없는 애는 귀찮아서 안 세거나 그러면 안 되고, 셀 수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냐면 무한히 많아서요. 원소가 무한히 많아서. 자, 아까 저기 오른쪽에서 정리했었죠. 그 A 집합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가 6개로 명확했는데 셀 수가 있었지. 근데 C 집합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뭐 4, 8, 12, 16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뭐 계속 점점점이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끝이 안 나니까 셀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원소를 셀 수 있는 집합을 뭐라 부르냐면요, 얘를 유한 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원소를 셀 수 없는 집합을 우리가 무한 집합이라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유한 집합이라고 하면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괄호를 하고서 스몰 n자를 붙이면 이게 말뜻이 뭐냐면 A 집합, 집합 A.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리면, 자, 예시는 아까 했던 예시 합시다. 자,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 2, 4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그랬을 때 NA를 구하시오라는 것은 A 집합의 원소가 지금 6개가 있죠. 그냥 여기다 원소의 개수 6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 좀 볼까요? 원소의 개수인데 뭐의 원소의 개수냐면 아까 배운 공집합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없는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죠. 자, 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라고 써야 될까? 0이라 쓰셔야겠죠. 네, 원소의 개수가 없다는 거야.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이제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원소가 있는데요. 얘가 A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무슨 뜻이다? 자, 원소 A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뭐 B가 A에 들어가 있지 않다 라는 것은 원소 B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 근데 이제 이 집합과 원소는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두 집합이 주어졌을 때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B에 A가 포함되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요. A가 또 예시를 들어줘야 되니까 C라고 할게요. 자, C라는 집합이 있는데 B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집합과 집합 간에는 삼지창의 가운데를 쓰지 않는다는 거지.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예시. A는요. 아, 잠깐만. 예시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를 써야 되겠구나. 집합에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는 건 이 원소가 이 A 집합 안에 구성 요소로 존재하면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집합이 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집합 A의 원소들이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집합 A의 원소들이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말이 원소가 몇 개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자, 모든 원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모든. 뭐 한 개, 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집합 B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때 우리는 이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분 집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자, 예시는 내가 A를 이렇게 할게요. A는 A 집합 조건제시법을 한번 써볼까? 우리 아까 배운 거. 자, X바 X는 4의 양의 약수라고 합시다. 양의 약수들의 모임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지금. 자, 1, 2, 4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집합 B 같은 경우에는 8의 양의 약수를 써볼 건데요. 뭐 귀찮아, 이제 한번 했으니까. 조건제시법은 원소 나열법으로 1, 2, 4, 8. 8의 양의 약수의 모임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자, 6의 약수 한번 써볼까요? 6의 양의 약수. 1, 2, 3, 6 이렇게 되겠죠. 자, 썼을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이 집합 B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 쓸 수가 있다고?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기호로는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C 같은 경우는 1, 2는 B에 들어가 있죠, 지금. 1, 2는 지금 B에 들어가 있지만 이 3이랑 6이 집합 B에 들어가 있지 않지. 이럴 때는 우리가 C는 B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해서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요.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지금까지 일단은 집합의 정의부터 해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또 집합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A는 B의 부분 집합,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얘는요, 아까 포함 관계에서 얘기했다시피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되어 있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A는 B의 부분집합. 그런데 자, 여기 또 새로 배우는 거, 집합이 있는데 집합 A랑 집합 B랑 같다라고 해봅시다. 자, 집합 A랑 집합 B가 같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막 방정식 풀듯이 막 A 빼기 B가 0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건 또 새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집합이 같다 라는 건요, A가 B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B가 A에 포함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집합 A랑 집합 B가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B의 모든 원소들이 A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요, A에 있는 원소들과 B에 있는 원소들이 완벽히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와 동치입니다. 자, 그 집합이 서로 같다. 자,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A는 B의 진부분 집합이다. 이 표현을 좀 볼게요. 진부분 집합. A는 B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A가 B에 포함되는 건 맞아. A가 B에 포함되는 건 맞는데, 자, 그러면서 A랑 B는 같으면 안 된다. 이것까지 만족하면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오, 포함되는데 완벽히 일치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자, 한번 예시를 들어줄까요? 자, 예시. 자, 선생님 집합 A를요, 한번 이렇게 줘볼게. 원소날법으로 1, 2, 3이라고 집합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집합 A에 부분 집합을 쭉 써볼 건데, 자, 부분 집합. 일단은 1만 가지고 있어도 이 원소는 이 원소에 다 들어가니까 집합 1이라는, 그러니까 원소 1이라는,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은 집합 A에 포함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원소가 아예 없는 공집합도요, 사실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거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놈도 여기 포함된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해서 원소의 개수가 1개, 자, 2개, 3개. 아, 다시 미안해요. 원소가 아니라 부분 집합의 개수가 3개, 자, 4개, 5개, 자, 6개, 7개, 자, 8개가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구하라 그러잖아.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8개가 존재한다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진부분 집합은 뭐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을 구하자. 그럼 포함은 돼 있어야 되는데, 포함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여기 포함돼 있는 애들이지. 근데 이제 진부분 집합은 얘랑 완벽히 일치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럼 뭐가 됩니까? 바로 이렇게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얘는 완벽히 일치하니까 얘는 진부분 집합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뭐 하나를 또 얘기할 수가 있겠네. 지금 부분 집합은 총 8개가 나왔고요, 진부분 집합은 7개가 나왔거든. 이게 선생님이 다 열거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건데, 8개가 나오고 7개가 나오는 이 배경을 좀 보시면요, 공집합은 뭐냐면 1도 포함이 안 돼 있고 2도 포함이 안 돼 있고 3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자, 1은 얘는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지 않고, 2, 3은 얘는 안 포함하는데 얘는 포함 1, 2, 3은 포함 이렇게 되는 거지. 즉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자, 집합 A를 선생님 이렇게 볼게요. A1, A2,
AN이라는 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원소의 개수가 n개인 거지. 원소의 개수가 n개다. 라고 하면은 A의 부분 집합을 쓰면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자,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얘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가 두 가지 경우 방법이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마찬가지고 각각이 다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이제 고배 법칙 있죠? 고배 법칙. 얘가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고, 얘도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고, 얘도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고 해서 총 부분 집합의 가지수는 2의 n승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의 n승계 안에는 공집합도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똑같이 생긴 애도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안에 몇 면을 다 조사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뭔 거야? 안 포함한 게 바로 얘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포함한 게 얘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는 포함, 안 포함, 포함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부분 집합들이 존재할 거라고. 그것들을 다 개수를 세면 고배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2의 n승이라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한번 또 따져보면요.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A랑 완벽히 똑같이 정의되는 집합이 있을 거 아니니? 그 집합 하나를 빼주면 되니까 2의 n승 빼기 1 이렇게 되죠. 이게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A의 원소 중 특정 m개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개수는요, 어떤 특정 m개를 딱 정해주는 거야. 그럼 그 m개는 포함이 돼야 되니까 뽑고 안 뽑고에, 뽑히고 안 뽑히고에 선택권이 없어. 걔네들은 무조건 뽑혀야 돼. 그러면 m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n개에서 m개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의 원소들의 선택권이 주어지겠죠. 뽑고 안 뽑히고. 자, 다시 m개는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다. m개는 선택권이 없어. 이미 뽑히는 거야, 걔네들은. 그럼 남은 원소가 m 빼기 m개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네 뽑힐래 안 뽑힐래? 뽑힐래 안 뽑힐래? 그래서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m 빼기 m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원소 중에 특정 m개를, 근데 특정 헷갈리니까 L개를이라고 합시다. L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얘도 어떻게 되냐면요, 2의 n에서 L개를 빼준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L개를 포함하지 않는이라는 건 이 중에서 L개한테 선택권을 뺏는 거라고. 아까는 M개한테 너네 무조건 뽑혀 라고 한 거고, 이 L개는 야 너네 무조건 뽑히지 마 라고 딱 결정을 지어주고 나머지 M 빼기 L개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니까 2의 M 빼기 L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자, 1, 2, 3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고 싶잖아.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면 1은 일단 뽑혔다고 생각하는 거고, 야, 얘한테 너 뽑힐래 안 뽑힐래? 너 뽑힐래 안 뽑힐래? 물어보는 거지. 이 제곱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이번엔 내가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고 싶어. 그러면 1한테 선택권이 없는 거야. 얘는 그냥 뽑히지 않는 거라고. 그래 놓고 야, 뽑힐래 안 뽑힐래? 뽑힐래 안 뽑힐래? 해서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부분 집합의 개수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그러면 집합의 이제 뜻과 부분 집합, 그리고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에 관해서는 이제 다 얘기를 해 보았고요. 간단하게 문제 한번 몇 문제 좀 점검해 보고서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자, 일단 우리 교재 1번이에요. 자, 필수 개념 1번인데 다음 모임 중 집합인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명확한 기준. 착하다, 애매하다고 이렇게만 표현하면 안 된다고. 객관적인 수치를 줘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뭐 귀여운 안 된단 말이죠. 자, 양의 배수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줘야지만 우리가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집합 A의 부분 집합과 진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하면요, 이거는 이제 부분 집합 아까 했죠. 뭐 공집합도 되고요, 1, 뭐 3, 뭐 5, 그래서 원소에서 2개짜리도 한번 써보시고요, 3개짜리도 써보시면 전체 총 8개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을 구하시면 아까 그 1, 3, 5 있죠? 1, 3, 5도 부분 집합에 들어갈 텐데 얘는 이제 지워야 된다는 거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데요. 자, 부분 집합의 개수, 원소 2를 포함하느냐. 지금 이게 원소라인법으로 쓰면 1, 2, 3, 4, 5가 되거든. 근데 2를 포함하는 거니까 얘한테는 선택권이 없다고. 1, 3, 4, 5한테만 물어보는 거야. 너 뽑힐래 안 뽑힐래를. 그리고 이게 4제곱 되겠죠. 부분 집합 개수가요. 자, 그 다음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2는 포함하고 3, 4는 포함하지 않는 이니까, 자, 얘도요, 2는 뽑히는 거가 확정, 3이랑 4는 안 뽑히는 게 확정이라서 결국에 이제 선택권은 1이랑 5한테밖에 없는 거지. 뽑힐래 안 뽑힐래, 뽑힐래 안 뽑힐래 해서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서로소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이거 서로소는 뭐 뒤에 가서 좀 집합의 연산 가야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자, 필수 문제 6번 갑시다. 필수 문제 6번. 자, 6번인데 이런 게 어려워요. 이거 학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네. 자, X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얘기인데요. 4개냐? 1개가 있죠? 자,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이게 이거 통째로가 하나의 원소인 거야. 이게 통째로가. 그래서 이게 4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이라는 애가 X에 요런 삼지창 표현을 썼다는 건 이거 자체로 원소로 썼다는 얘기거든. 이거 자체로 원소로 썼다는 얘기는 이게 2번이 맞는 말이 되는 이유는 얘일까요? 얘일까요? 얘 때문인 거지. 얘는 원소가 이렇게 1이잖아, 그냥. 1이 X에 포함됐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지금 2번이 옳은 이유는요,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말이 돼요. 자, 3번. 자, 공집합인데 공집합은요, 원소의 개수가 없죠. 원소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집합이든 포함되게 돼요. 그럼 결론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도 맞는 말인데요. 이거는 1이라는 집합이 X에 포함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이라는 원소를 X가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 자, 그래서 얘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5번이 지금 틀린 건데, 얘가 지금 참이 되려면 얘 삼지창이어야 되지. 왜?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얘 이렇게 생긴, 얘 지금 이런 기호를 썼다는 얘기는 얘 통째로를 집합으로 보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에서는 이 집합에 있는 이 원소들을 X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1이랑 2라는 원소를 1은 가지고 있는데요, 2는 없어. 그래서 지금 5번이 땡이 되는 거죠. 지금 5번은 이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댓글을 쓰셔도 되고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번이에요. 9번. 네.
필수 문제 9번. 자, 일단 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으로 이제 그 집합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x를 원소라고 하는데 수식 x에 대한 설명이 써 있죠. 얘가 뭐냐면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x다. 다시 말해서 얘는 원소나열법으로 쓰면요. 마이너스 1이랑 0이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집합 C 같은 경우에는요. x를 원소로 쓰는데 x는 a제곱 빼기 1이래. 근데 또 a는 있잖아. a의 원소래. a라는 집합의 원소래. 그러면 스몰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럼 뭐가 나오지? 0 나오고요. 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은 0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게 원소가 0이 지금 2개 나오지.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고 집합에서는 똑같은 원소가 나오면 중복해서 쓰지 않고요. 한 번만 기입하는 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A에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얼마다? 0 나오고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1,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결론. 자, B랑 C는 원소가 완벽히 일치하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집합이,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이 C라는 집합에 포함되기도 하고 C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되기도 하니까 B랑 C는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집합 A는 마이너스 1, 0 하고 1이 있으니까 이 B, C가 A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에 대한 우리 에피타이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